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인사노무 관리 이해에 대해서 강의 드릴 한만목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초고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아마도 고속 성장을 꿈꾸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건데요. 고속 성장 기업에서는 반드시 인사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이 둔화되거나 기업이 붕괴할 수가 있어요. 즉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인사노무 관리를 미리 예상해서 잘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인사노무 관련 이슈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 이슈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일단 이 사람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개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타트업 발전 과정에 따른 HR 중요도, 순위 변화를 좀 알아보고요. 잠재적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성공적인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의 특징과 좋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세 가지 그림 있죠? 네, 자동차, 사람, 강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어떤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딱 사는 순간서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는 순간서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죠. 자, 두 번째, 이 강아지가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가 상상하고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생후 2달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2년 정도만 지나면 사람을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2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났을 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발전 한계를 우리가 한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사람과 같이 일을 할 것이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인적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왜 인적 자원,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스스로가 성과의 수행 주체가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의 주체이므로 개인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회사의 욕구와 회사의 목표랑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이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직장 동료나 가족, 친구들과 항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직장 동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인적 자원의 특징을 잘 관리해서 좋은 인적 자원이 됐다. 그러면 좋은 인적 자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인건비나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회사에다가 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희소성을 가진 인재. 즉, 희소성을 가진 인재는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고만고만한 인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희소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 그러면은 경쟁사가 가지지 못하는 아주 희소한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인재는요, 그 복잡성 때문에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사했다고 치죠. 퇴사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이렇게 새롭게 채용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해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습니까?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퍼포먼스는 네 번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잘 조직화된 인재, 잘 조직화된 인사제도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만큼 복잡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때는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시기죠. 따라서 인건비는 줄여야 할 항목이었습니다. 좀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돈을 벌어오는 자원으로 인식해서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굉장히 강조되었죠. 즉 경영학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람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는 것, 돈 벌어오는 수단으로 보는 것보다는 피플로 칭하고 그 사람의 심리, 욕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 등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한정적이에요. 남들이 이미 확립한 과학적 방법론을 조금 학습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모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릭 리스가 쓴 매우 중요한 저서가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인데요. 스타트업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극심한 불확실성. 여러분, 불확실성이 뭐가 불확실할까요? 제품이 불확실합니다. 서비스가 불확실하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불확실할까요? 시장이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불확실할까요? 고객이 불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데 내 뜻대로 내가 내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쓰는 시간이 그만큼 나의 비용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에릭 리스는 우리한테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시죠.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라는 사람은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되는 거는 곧 사람이 확장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확장 가능한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을 말합니다.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고속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가능성. 자, 요 세 가지 특성을 스타트업의 특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스타트업은 유니콘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유니콘이라는 거는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 1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기까지는 평균 기간이 1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당 7%를 성장해야 된다. 예, 주당 7%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확률은 0.00016%라는 거죠. 이제는 스타트업이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 헥타콘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기업이 되도록 한번 꿈꿔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확장하려면 이 확장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고 제일 처음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요. 조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핏빗과 함께 신체에 붙이는 건강과 관련된 그 디바이스로 가장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조본은 내부 조직 관리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계속적으로 커갔어요. 여러 사람을 채용해놓고 관리가 부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펀딩이 돼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채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역량이 분산되고 제품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결국은 내부 갈등으로 통해서 자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린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에 있어서 조본과 핏빗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본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펀딩이 잘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가장 완벽한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출시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 문제점을 경험 있는 사람이 그때그때 잘 해결할 만한 그런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죠. 그런데 핏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핏빗은 먼저 핵심적인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빨리빨리 고치는 전략을 사용을 했죠. 가장 촉망받던 기업인 조본의 흥망성쇠는 핏빗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확장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인사라는 점은 또 이 초기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돈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누구를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노무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초기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 합의점을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스타트업의 단계별 인사노무 이슈와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김성환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에서 따왔습니다. 창업 초기를 한번 보시죠. 어떤 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창업에서 성장기에 이르렀다.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 임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동안 돈 못 받고 일했던 스타트 멤버들 있죠. 예,
창업 멤버들, 그 사람들의 보상과 새롭게 들어오는 보상 간의 불일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정성의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직 관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직이 빠릅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한 스타트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장에 안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서 더 좋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떠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 인재가 어떻게 회사에 머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세 번째로 오더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성장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업 규모별로 주요 HR 이슈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10인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돈을 어느 정도 시리즈 A로 펀딩을 받을 때쯤 되면 요즘 되거든요. 이러면 외부에서 C레벨을 좀 영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로만 이루어진 창업자들이다.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영업 전문가가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부 밑에 직원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C레벨로 둘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갖다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모집 선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30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30인 정도가 되면 창업자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잘 기억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잘 생각하기 힘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기준이 사라지면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관리할 스태프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력 입사자의 연봉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냐? 초기 인원들의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급 배분이나 스톡 옵션은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핵심 인재가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핵심 인재의 관리 방법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50인 이하가 되면 이 점점 더 갈수록 이제 큰 돈,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진 인재는 핵심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성과자가 생깁니다. 이런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인이 되면 사람을 뽑아도 사람이 잘 안 익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온보딩 제도로, 즉 신입을 적응시키는 제도를 공식화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100인, 200인, 300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표를 한번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이 표에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HR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특징은 높은 업무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R&R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 다 같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일반 기업과 같은 체계가 없고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소수가 여러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보다 새로운 일도 잘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인사 노무나 마케팅 같은 일, 이 전문 스태프 일들은 그냥 하던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이쪽 분야가 계속적으로 이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성장도 몰락도 빠르게 됩니다. 펀딩에 성공하면 직원 숫자가 1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상태에서 인원만 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시리즈 A, B, C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이오 영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이 늦거나 고객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동 창업자가 뭉치는 것도 빠르지만 내분이 일고 헤어지는 것도 매우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인재들은 이직을 쉽게 합니다. 아주 흔하지 않고 가치를 창출하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기업에서, 경쟁 기업에서 반드시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스타트업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건 첫 번째, 잠재적, 현실적 보상, 관계에 대해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지분 참여의 기회가 스타트업이 아니면은 보통 직원들은 이 지분 참여의 기회가 보통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가능성을 보고 지분 참여의 기회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도 빠르게 되고 옵션도 수령하게 되고 교육 참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시키는 일을 하고 어떤 조직 내에서 톱니바퀴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혁신과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영향이 커지는 그런 효용성을 느끼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또 조직 문화 요인도 있어요. 예. 이게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동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죠. 몰입감이 높은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모험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호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의 특성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맞추는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생겼죠. 그러면 지금 1교시 때 우리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사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스타트업은 펀딩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직원 수가 10명에서 50명으로 빠르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한 바이오 업계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서비스 개발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 간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분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업의 C레벨 중에 한 명이다. 내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할 겁니까? 이 상황에서 돈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사의 목표, 비전, 핵심 가치, 이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인 미션도 포함하는 관점이죠.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우리가 MV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MVC를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 생각나는 것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삐삐과 조본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는 사이클의 속도 차이에서 성패가 갈렸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경영학계의 의견입니다. 개발 과정이 길어지고 문제 발견이 늦어지면서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고착되는 이런 경우라면 C레벨은 조직을 낭비 없고 빠르게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회복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핏빗은 작게 만들고 빠르게 시장 반응을 측정했고 조보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규모 설계, 완벽한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해서 반응이 늦고 실패할 경우에 다른 조직 탓으로 돌리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모범답안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MVC를 공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MVC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2차 시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죠. 창업자는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 창출의 주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HR 제도를 설계하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창업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잘 유지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어떤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가 야, 여기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자 한 명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난 투자자가 굉장히 소중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한테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특징이나 가치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비스 개발과 기업의 발전에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개발하고 빨리 학습하느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회사의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측면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 회사의 개발 속도와 시장 적응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자산이 핵심 인재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인재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핵심 인재들이고 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가 얘기하면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듣고 정말로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피드백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가치가 이런 쪽이다 하면 인적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강의는 성공적인 강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텐데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죠. 생각해서 풀어보시기에 되게 좋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인적 자원의 중요성과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적 자원은 기업의 가치를 제공하죠. 그리고 희소성을 가진 인재는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인사제도와 인재는 복잡성 때문에 모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체도 불가능하고요. 영향력도 크죠. 따라서 사람보다는 자원, 사람을 비용보다는 자원 또는 가치 창출의 주체로 보고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스타트업이 발전하는 확장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확장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회사 내부의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평가에 따라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시작이 되죠. 창업 초기와 성장 기간에는 중요도 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면 중기에는 보상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미리 살펴봤죠. 세 번째, HR 관점에서의 스타트업 특징을 좀 봤어요. 높은 업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린 스타트업이 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죠. 물론 업종과 비즈니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익숙해지시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 개념이거든요. 자,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도 신속해야 됩니다. 이슈를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학습도 빨라야 되고요. 반응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정도 빨라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퀴즈 문제를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죠. 네, 지금까지 1차 시였습니다. 1차 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